미 전역 아마존 물류센터의 일부 노동자들이 오늘 아침부터 전격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내년 8월부터 MTA 전철 및 버스 요금이 3달러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할리데이 시즌을 맞아 뉴욕시 전철 범죄 근절을 위해 뉴욕주가 주 방위군을 추가 파견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마영일 상임위원이 뉴욕 구국동지회 제4대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단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미 전역 아마존 물류센터의 일부 노동자들이 오늘 아침부터 전격 파업에 돌입,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선물 배달 등의 차질이 예상됩니다. 아마존의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노동조합격인 인터내셔널 브라더후드 오브 팀스터스는 뉴욕, 아틀란타, 샌프란시스코 등 전국 최소 10개 이상 물류센터 노동자 만여 명이 오늘 아침부터 파업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브라더후드 측은 이번 파업은 사실상 사상 최대 규모의 파업이며 고객들의 할리데이 선물 배달은 늦어질 가능성이 크고 고객들의 아마존에 멈출 줄 모르는 과도한 욕망을 탓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브라더후드 측은 우리는 아마존 측에 분명한 데드라인을 제시하고 노사 협상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아마존 측은 이를 무시했고 따라서 우리는 전면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며 아마존 측의 잘못임을 강조했습니다. 브라더후드 노조는 아마존 측에 12월 15일까지 협상을 개시하지 않으면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파업에 돌입한다는 파업안을 투표에 회부 통과시켰었습니다. 이에 대해 아마존 측은 브라더후드 노동자 파업은 운영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노조는 의도적으로 대중에게 잘못된 길로 오도하고 있다. 특히 노조의 노동자들이 아닌 제3자가 불법 개입, 파업을 유도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아마존 측은 파업에 돌입한 노동자들이 물류센터 전체 직원의 1% 정도이며 뉴욕시 등 극히 일부 지역에 한정돼 있다. 상품 배달에 일부 문제가 있겠지만 다른 인력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마존 측은 전 세계의 고용 인력이 150만 명에 달하며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자 개인과 직접 협상을 하는 것이 우리의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아마존 물류센터 직원의 시간당 임금은 22달러로 올해 초보다 약 1.5달러, 7% 인상된 상황입니다. 내년 8월부터 MTA 전철 및 버스 요금이 3달러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18일 열린 이사회에서 2025년도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운영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이 예산에는 전철 버스 요금과 통행료 4% 인상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8월부터 전철 버스 요금이 현재 2달러 90센트에서 3달러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MTA는 지난해 8월 전철 버스 요금을 2달러 75센트에서 2달러 90센트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또 승인된 예산에는 2025년 1월 5일부터 교통 혼잡세 시행도 포함됐습니다. MTA 요금 인상안은 내년 3월에 열리는 이사회와 뉴욕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할리데이 시즌을 맞아 뉴욕시 전철 범죄 근절을 위해 뉴욕주가 주 방위군을 추가 파견합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시 전철 시스템에 주 방위군 250명을 추가 파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3월 파견한 750명의 방위군을 포함 총 1,000명의 주 방위군이 뉴욕시 지하철역에서 승객들의 가방을 수색합니다. 파견되는 주 방위군은 뉴욕시경과 함께 지하철역 입구에서 승객들의 가방을 검사하게 됩니다. 호컬 주지사는 지하철에 총이나 칼을 갖고 가려는 사람들을 최소한 제재하는 효과를 줄 수 있다며 실제로 지난 3월 주 방위군이 투입된 이후 전철 내 범죄가 약 10%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주 방위군의 존재만으로 승객들이 정신적으로 안도감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마영일 상임위원이 뉴욕 구국동지회 제4대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뉴욕 구국동지회는 17일 플러싱 산수갑산2 연회장에서 이취임식 및 송년회를 개최하고 제4대 회장의 북한 인권활동가인 마영애 대표가 취임했습니다. 마영애 신임 회장은 이제껏 그래왔듯 고국의 안보와 미국의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뉴욕 구국동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분들이 지금 구국동지에 들어와 계시거든요. 국가가 무너지고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결연히 지키기 위한 여기에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마신임 회장은 대통령 탄핵이 추진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우려스럽지만 이럴 때일수록 구국동지회가 한국의 앞날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일 앞에 서서 나라를 위해서 싸워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대변해서 우리가 글로라도 동포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이제 활동이었는데, 이게 지금 그 지난 시기에 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이런 일들이 벌어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저히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날 이 취임식에는 지난해 3월 마 회장을 자신의 주 하원 사무실 인권 및 한인 담당 책임자로 임명한 어스 의원이 직접 참석해 안보와 인권 수호의 가치를 내걸고 이날 취임한 뉴욕 구국동지의 마영애 신임 회장과 긴밀히 협력해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제탈북자 인권연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마 회장은 지난해 탈북자 출신 첫 민주평통 상임위원회 임명된 데 이어 이날 탈북자 출신 첫 한인 단체장에 취임했습니다. 연방정부 예산 처리 시한이 내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공화 양당이 임시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으나 트럼프 당선인이 부채 한도 증액을 요구함으로써 연방정부가 셧다운 위기에 처했습니다. 민주공화 양당은 어제 막바지 협상을 통해 오는 20일로 마감되는 연방정부 예산과 관련 내년 3월 14일까지 약 4개월짜리 임시 예산안을 편성하는 데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 예산안에는 재난구호 290억 달러, 농민지원 100억 달러 등 재난예산 1,014억 달러가 새로 추가되면서 전년도 규모를 넘어섰고, 이에 따라 공화당 강경파들은 지도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방만한 예산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의원들은 연말 회기 종료를 앞두고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을 추가하고 다른 법안을 덕지덕지 붙이는 등 크리스마스 트리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이 임시 예산안 합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결정타를 날림으로써 여야 합의는 없던 일이 됐고 내일 자정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어제 오후 공동 성명을 내고 공화당은 반드시 현명하고 강해져야 한다. 민주당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정부를 셧다운시킨다고 위협할 경우 하고 싶은 대로 하라며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어제 한때 1,458원까지 치솟는 등 연준의 금리 하락에 따른 충격으로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한국 시간 18일 원달러 환율은 1,435원으로 마감됐으나 이날 밤 자정을 전후해 연준의 금리 인하가 확실시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갑자기 1,458원으로 치솟았습니다. 순식간에 23원이 폭등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16일 장중 최고가 1,488원 이후 약 15년 9개월 만에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지난 4일 새벽 1,440원을 넘었다가 최근에는 1,430원 선에서 횡보했으나 미국의 금리 인하로 달러화가 전 세계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전날보다 0.04% 오른 108.17을 기록했고 이 또한 2020년 11월 10일 이후 2년 1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이날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는 달러화를 약화시키는 요소였지만 내년부터 금리를 동결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면서 킹달러가 재현된 겁니다. 원달러 환율은 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도 장중에 1,450원을 넘은 뒤 다시 1,447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했고 1,449.90으로 마감됐습니다. 맨해튼 차이나타운에서 향후에 간판을 내걸고 중국 비밀경찰서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계 남성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올해 60세인 중국계 미국인 천진핑은 어제 뉴욕 동부연방법원에서 맨해튼의 중국 공안부 소속의 비밀경찰서를 불법 개설, 운영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감형을 받는 플리바겐에 합의했습니다. 반면 천진핑과 함께 기소된 올해 62세 루젠왕은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천진핑과 루젠왕은 맨해튼 차이나타운에서 푸젠성 출신자 향후회인 창로공의 간판을 내건 사무실을 거점으로 중국 정부의 비판적인 중국계 미국인들을 감시하는 등 중국 비밀경찰 업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 동부연방법원은 내년에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으며 최대 징역 5년 실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뉴욕 동부 연방검찰은 검찰의 최우선 임무는 미국 내에서 외국 정부가 자국 출신 이민자 사회를 목표로 미국 주권을 침해하고 악의적 행동을 하는 것을 탐지하고 척결하는 것이며 중국 정부를 위해 불법 에이전트로 활동한 범죄자가 유죄를 시인한 것은 이 같은 노력의 결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 동부 연방검찰은 앞으로도 중국은 물론 그 어떤 나라도 미국에서 미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동부 연방검찰은 지난 2022년 10월 맨해튼 차이나타운 소재 푸젠성 향후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천진핑 등 2명의 휴대전화, 랩탑 등을 모두 압수했으며 중국은 외교부를 통해 비밀 경찰서 운영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미주 최대 한인은행에서 이제 아시아계를 대표하는 은행으로 도약하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Bankers, Experts, Neighbors 뱅크 오브 호프가 지원합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18일 루이지애나주의 한 환자가 조류 인플루엔자에 걸려 입원했다며 미국 내에서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걸린 중증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워싱턴, 미네소타, 펜실베니아 등 미국 내 일부주 거주자들은 한국 방문 시 사전에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류독감 등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 등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중점 검역 관리 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 현대자동차 협력업체가 교도소 수감자들을 채용했다가 논란이 일자 고용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뉴밀레니엄 은행이 18일 비영리 단체 기브챈스에 $2,000를 기부하며 지역사회 아동과 청년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이번 기부금은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과 발달장애 청년 미술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돕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워싱턴 DC의 한 레스토랑에서 저녁 시간대에 30세 미만 손님의 출입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키즈존 식당이 생겼습니다. 식당 측은 주택가에 인접한 매장과 소음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자동차 시장 조사업체 콕스 오토모티프가 최근 공개한 2025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신차 판매 대수는 내년에 약 1,630만 대로 올해 판매량보다 2.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50개 주 수도와 워싱턴 DC에서 각각 진행된 투표에서 538명의 선거인단 가운데 과반 270명이 넘는 312명으로부터 표를 얻어 공식적으로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한국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이 한복을 홍보하는 사업을 통해 제작한 김태리의 한복 화보 영상을 24일 맨해튼 타임스퀘어에 있는 전광판에 공개합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9도, 최저 기온은 31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17분, 해 지는 시간은 4시 31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하는 2024년 영월군 미국 동부 특판 행사가 12월 16일부터 23일까지 뉴저지 한남체인에서 진행됩니다. 깨끗하고 맛있는 김치, 강원도 고랭지 배추로 만들어진 솜씨가 총각김치와 호기김치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메주, 들깨가루, 쌀, 검은콩, 엿기름, 보리고추장,
고춧가루, 쌀 조청, 찰옥수수 등 강원도 영월의 특산품이 판매됩니다. 지금 바로 뉴저지 한남 체인을 방문해주세요. 이상으로 12월 19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